들으셨죠? 이렇게 출산을 통해서 우리 귀한 여러분들의 아기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요. 나오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생리적인 변화를 겪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신생아기란 일단 출산 후 한 달, 보통 한 4주까지 기간을 신생아기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 시기는 신생아들이 태어나서 외부 환경에 적응하는 시기이고 여러 가지 생리적인 변화를 많이 겪게 돼요. 그래서 이 시기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고 외부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기들이 맨 처음에 나오게 되면 처음 겪게 되는 변화가 호흡이에요. 우리가 아기들이 엄마 자궁 안에 있을 때는 호흡을 안 하잖아요. 나오게 되면 첫 호흡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호흡은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폐가 액체로 차 있거든요. 액체로 차 있기는 하지만 출산 후 자기 호흡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호흡을 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한 35주 정도까지는 준비가 돼 있어요. 35주 정도 이런 모든 준비들이 다 끝나는데 그리고 억제돼 있다가 이제 호흡을 하게 되는데 35주 미만에 태어나는 미숙아들이나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애들이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그런 애들은 나와서 호흡에 약간의 곤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호흡이 보통 신생아들 호흡은 한 60회에서 70회 정도 태어나서 한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는 호흡이 약간 얕고 빠른 호흡을 해요. 그리고 보통 한 30회에서 60회까지는 정상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생후 한 12시간까지는 60회, 70회도 정상으로 봐요. 그래서 한 일주일까지는 약간 호흡이 빠르다고 정상으로 돌아오는 호흡까지 시간이 좀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2, 3일쯤 지나면 산모들이 수유를 하시잖아요. 수유를 하면서 우리 아기가 호흡이 가쁘게 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숨차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신생아 호흡은 한 1분 동안 이렇게 재보면 약간 빠르게 쉬었다가 그 다음에 좀 잠깐 안 쉬었다가 그 다음에 천천히 쉬었다가 이런 약간 불규칙한 리듬으로 호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아기들은 복식 호흡을 해요. 그래서 횡격막을 쓰고 호흡의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호흡이 좀 이렇게 배가 이렇게 들썩들썩하게 숨을 쉬거든요. 어른 호흡은 한 18번에서 20번 정도 하는데 한 거의 2배 정도의 호흡을 하기 때문에 빠르게 느껴질 수 있는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미숙아로 태어났다 35주 미만에 그래서 호흡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태어난 애기들은 호흡이 저절로 좋아지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의료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숙아들 특히 신생아 일과성 빈호흡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미숙아들이 아주 작게 33, 4주 정도 태어나지 않고 한 35주에서 37주까지 우리가 미숙아라고 하는데 35주에서 37주까지의 빈호흡들은 일과성 빈호흡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좋아져요. 한 하루 이틀만 지나도 잘 관리를 해주면 좋아지는데 좋아지지 않는 경우는 큰 병원 가서 집중 치료를 받을 수도 있어요. 신생아 호흡은 보통 어른보다 빠르고 약간 헐떡거리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변화가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 자궁 내에 있을 때는 혈액순환이 자체 혈액순환이 되질 않아요. 태반을 통해서 혈액순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만하면 태반으로 가던 그런 혈액 관들이 닫히게 돼요. 근데 이 닫히게 되는데 보통 10시간에서 15시간 정도 그 정도에 닫힌다고 되는데 그거보다 좀 더 걸릴 수도 있고 빨리 닫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태어나고 나면 저희들이 신체 활력 징후를 체크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심장 소리를 들으면 약간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거는 날 수도 있고요. 보통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아지는데 얘기에 따라서 이 관들이 좀 서서히 닫히는 애들은 늦게까지 심잡음이라고 해요. 이렇게 들리는 소리가 약간 청진상에 바람 빠지는 소리 같은 게 살짝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리는 들렸다 안 들렸다 할 수도 있고 들렸다 안 들렸다 하는 이유는 혈류가 얇게 남아있는 관들로 혈류가 세게 지나가면 소리가 크게 들리고 그 다음에 그냥 정상적인 혈류상에서는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신생아들에게서 들리는 심잡음은 보통은 기능적인 심잡음이라고 해서 애기 심장 기형하고 상관이 없는 경우가 90%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임상이 있다 보면 자주 이런 심잡음이 들리면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애기 심잡음이 약하게 들리는데 좀 지켜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산모분들이 아주 놀라시고 심잡음이라고 엄청나게 크게 생각하시고 두려워하시는데 혹시
물론 뭐 안 들릴 수도 있지만 신자분 얘기를 듣게 되면 그 소아과 선생님이나 그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보통은 이제 신자분이 들리면 한 일주일쯤 뒤에 와서 다시 검사를 해보자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신자분이 들리는 그 양상에 따라서 아니면 뭐 큰 병원에 대학병원에 의뢰를 해서 심장 초음파로 체크를 해보기도 해요. 근데 보통 저희가 대학병원의 신자분 소리가 애매하게 이게 기능적인 심장음 음인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들리는 심자음인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의뢰를 하는데 보통은 대부분 뭐 흔히 말하는 뭐 신실 중격 결손, 심방 중격 결손, 동맥관 결손 이런 게 좀 흔히 있어요. 좀 어렵지만 그런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보통 저희가 팔로우를 하는 산모분들한테 나중에 물어보면 6개월, 1년까지 지켜보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되려 아예 심각한 심장 기형에서는 심자음이 들리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심자음이라는 소리에 너무 나중에 혹시라도 듣게 되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체온 조절인데, 신생아들은 체온 조절 능력이 스스로 없어요. 두말을 하면 자궁 내 온도보다 낮기 때문에 온도가 한 2, 3도 정도 뚝 떨어져요. 그렇지만 애기들은 자기 스스로 열을 생산하는 능력도 없을 뿐더러 열을 손실하는 측면은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보온을 잘 시켜서 애기 체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애기들은 자기 혼자 체온을 생산할 능력이 없는 거는 어른들은 왜 추우면 몸을 이렇게 떨어서 열을 생산해요. 근육을 떨어서. 그리고 뭐 옷을 껴입는다든가 그런 것으로 열을 자기가 낼 수 있지만 신생아들은 그걸 못하기 때문에 보온을 꼭 시켜줘야 되고요. 열을 뺏기는 이유는 애기들은 체표 면적이 아주 넓어요. 체중에 비해서. 그래서 열도 많이 뺏기고 그다음에 낮은 온도에 노출이 되고 그런 이유 때문에 열 손실이 많고요. 애기들 체온은 한 37도에서 37도 5분 정도가 정상이에요. 약간 높게 느껴지지만 37도, 방금 본만한 신생아들은 37도 밑으로 내려가면 저희가 37도 이상으로 올리려고 보온에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37도에서 37도 5부의 열이 신생아기에는 정상으로 보고요. 7도 5부 이상의 열이 올라가면 좀 열을 내려줘야 돼요. 그리고 신생아기 중에서도 한 2, 3주 정도 지났는데 조리원에 퇴원하시고 집에 가셔서 열을 체크하실 때는 7도 5부 이상의 열은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7도 5부의 열이 체크가 됐다. 이제 미열로 보고 열을 옷을 뭐 느슨하게 해준다든가 이불을 빼준다든가 해서 7도 밑으로 내려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8도 이상의 열이 났다. 그럼 부열로 봐요. 그런데 신생아 발열은 8도 이상의 열이 한 번 났다 그래서 감염하고 연관을 바로 시키지는 않아요. 일단 열을 내려주는 게 아주 중요하고 8도 이상의 열이 났다. 막 너무 놀래가지고 열도 안 식히고 이렇게 막 싸서 병원을 데리고 가다 보면 열이 더 올라가요. 그러면 애기한테 안 좋아지니까. 근데 열이라는 걸 어떻게 발견하느냐? 그러면 평소에 얘기를 보다 보면 애기들이 잘 먹고 잘 있었는데 갑자기 꽁꽁 앓는 소리가 난다거나 이러면 체온을 체크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무조건 열을 내리셔야 돼요. 어떻게 내리냐? 미온수로 목욕을 한다던가 그래도 안 내리면 겨드랑이나 사타구니에 미온 찜질을 해주셔야 돼요. 머리나 목. 그래서 열을 7도 미만으로 내려주는데 그렇게 내려줬는데 다시 8도 이상 열이 이유 없이 난다. 감기도 아닌데. 이런 38도의 열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나면 병원에 가셔서 그때는 열 나는 원인을 찾아보셔야 돼요. 신생아 열은 아주 중요하니까 잘 보시고요. 애기들이 생후 2, 3일부터 황달이 와요. 여러분들이 출산을 하게 되면 다 듣는 얘기야. 황달이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들으면 황달이 뭐예요? 깜짝 놀라시는데 생리적으로 오는 거예요. 신생아들은 앞에 생리적, 신생아 이런 게 붙는 게 많아요.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신생아 홍반이다, 신생아 생리적 황달이다 이런 건 신생아 뒤에 오는 거라서 걱정 안 하시고 그냥 스케줄대로 하시면 되는데, 아기들 황달이 2, 3일부터 오는데 한 일주일에서 열흘까지 황달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 심해졌다가 그 위에 한 2주 정도 되면 한 12일이나 14일 정도 되면 괜찮아져요. 피크를 저희가 한 일주일에서 열흘로 보거든요. 이거는 왜 오느냐? 간 기능이 미숙한 상태로 태어나서 그래요. 모든 아기들이 왔다가 괜찮아져요. 증상으로는 아기들이 좀 노래지면서 잘 안 먹고 잠만 자요. 근데 옆에서 보시면 머리부터 나타나서 발바닥까지 내려온다. 수치가 쫙 써 있어요. 예전에는 조리원도 잘 안 가시고 집에서 조리를 하다 보면 아기들이 꼬래져가지고 황달 체크 병원에 와서 피 검사를 해보면 20 이상이 넘어가지고 핵황달 이렇게
걸려서 교환소외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요새는 대부분이 다 조리원 가시고 집에서도 도우미들이 다 계시고 생리적인 한 달은 기본적으로 다 오는 거라서 그런 일은 있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또 그 한 달 그 체크도 혈액으로만 했는데 지금은 미간으로 찍는 피부 체크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웬만한 조리원에도 다 그걸 구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애기가 한 달이 왔어요 그렇게 설명을 듣게 되면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아 그냥 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관리를 잘 하시고 보통 한 15 이상 되면 광선 치료가 필요해요. 저희도 그렇게 이제 병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하는데 그 15가 또 언제 오느냐도 중요해요. 그래서 막 예를 들어 생후 3일째 갑자기 황달이 확 올라와 3일째 되면 보통 한 10, 11이 정상인데 15 이상 황달이 확 올라오는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해요. 근데 한 일주일쯤 됐어요. 지금 피크일 때예요. 15예요. 근데 아기가 너무 활발하고 잠도 잘 자고 대변도 잘 본다. 그러면 황달 치료를 안 하고 분유만 먹으면서 좀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황달 이 색소가 대변으로 빠지거든요. 잘 먹어야 대변으로 빠지겠죠. 근데 황달이 오면 아기들이 잘 안 먹어요. 잘 안 먹고 자꾸 잠만 자요. 그러면 잘 안 먹고 잠만 자니까 황달 수치는 더 올리고 그러면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기가 15일에도 불구하고 잘 먹고 활발하면 대신 모유 수유를 중단할 수 있어요. 물론 모유 수유 산모분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왜 모유 수유를 중단을 하느냐. 분유는 정량을 우유병에 담아서 정량을 잘 먹어요. 그런데 모유는 나중에 모유 수유 해보시면 빠는 게 힘이 들어요. 아기들이. 젖병 빠는 것보다 한 100배 정도 힘들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왜 젖 먹던 힘까지 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서 애기들이 힘들면 황달이 또 확 올라가요. 그리고 잘 못 먹으면 대변도 잘 안 봐요. 그리고 황달 색소가 계속 체내에 축적이 되면서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황달이 저희는 한 14 정도 되면 일단 좀 분유를 먹이면서 애기들 대변 잘 배출하게 하면 황달이 수치가 그냥 더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는 경우가 훨씬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5 이상 있고 황달 수치가 올라간다? 그러면 광선 치료를 저희가 권유를 해요. 그래서 광선 치료라는 거는 애기 인위적으로 광선을 씌워주면서 황달 수치를 떨어뜨려 주는 건데 산모분들이 그러면 안 돼도 하고 이러거든요. 광선을 씌워주면 그럼 막 너무 속상해 하는데 생리적인 황달이 있어서 치료는 애기한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황달이라는 건 치료를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 치료를 하는 거는 애기한테 도움이 되는 거고 애기가 아프거나 힘든 건 전혀 없으니까 혹시 나중에 생리적인 황달에 대해서 듣더라도 아 이렇게 지나가는 거구나. 그리고 다 지나가면 괜찮아요. 이거는 생리적인 황달이고 만약에 24시간 안에 갑자기 황달 수치가 확 올라가고 애기가 노래졌어요. 이거는 병적인 황달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고 무엇 때문에 황달이 24시간 안에 올라갔는지 이거는 치료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른 치료를 하게 되고요. 저음의 소리를 좋아해요. 메트로놈 소리, 그 다음에 청소기 소리, 자장가 소리 좋아한다는데 그 이유는 애기들이 그 자궁내에 있을 때 엄마 심박동 소리를 듣잖아요. 콩캉콩캉 이런 저음이고 그 다음에 엄마 뱃속에 그 혈관의 흐름, 혈류의 흐름을 다 들어요. 그래서 우리 초음파할 때 다 듣잖아요. 그런 소리들을 애가 듣고 컸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좋아하는 거고 저음의 목소리를 좋아해서 아빠 목소리를 좋아한대요. 아빠분은 안 계시지만 아빠분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애기 이제 냄새도 잘 맡아요 다. 그래서 엄마 냄새 아주 좋아하고 엄마의 모유 냄새와 엄마가 아닌 분의 여성의 모유 냄새까지도 구별한대요. 애기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아요. 모유 수유가 모유의 좋은 점 지금 밝혀진 게 100가지가 넘어요. 모유의 장점 플러스 엄마하고 애착 형성을 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기 때문에 모유 수유는 열심히 하셔야 되고 애기들과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고요.